안녕하세요. 벌만찬 기자들입니다. 어느덧 2월이에요. 예, 저희가 시즌이 사실 일찍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 개막 시즌이 오나 걱정을 했는데 썰리하게 하다가 시간이 쭉쭉쭉쭉 가고 이제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부지런히 스쿼드 분석 진행하고 개막 특집 하다 보면 새로운 시즌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제 8탄입니다. 벌써? 예, 예. 이번 편 제가 예고드린 대로 지난 시즌 3위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던 기동 타격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네. 자, 먼저 인앤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1582 팀을 떠났죠. 일류첸코 전북, 팔로세비치는 임대 복귀 후 서울행을 택했고요. 오늘은 태국 부리람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중원의 핵 최영주는 임대 복귀로 소속팀 전북으로 돌아갔고, 원클럽 매니저 지난 시즌 회춘한 모습을 보인 김광석이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에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던 심동훈과 또 다른 측면 자원 하승훈이 안양으로 떠났고요. 김상원이 수원FC, 송승민이 광주, 김찬이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나간 선수부터 본 게 사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시즌 포항 축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포항 구단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들을 잡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축구계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나간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들인데 사실 포항의 사정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나가는데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포항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실제 팬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맞아요. 데려온 선수를 보면 임상엽과 신광훈을 FA로 데려왔고요. 성남에서 이현일, 인천에서 김성주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수빈, 권기표, 김규표, 이광준 등이 임대해서 복귀를 했고요. 뭐 하이라이트는 이 선수죠. 울산에서 뛰던 신진호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연어의 귀한 두 명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 자리에 뭐 일류첸코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 타시치, 기동력 좋은 크베시치, 그리고 호주의 수준급 수비수인 알렉스 그랜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빅클럽 이적설이 계속해서 돌았던 강상우와 송민규를 잔류시킨 것. 이게 진짜 빅사인이라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최고의 영입은 누구냐? 김기동 감독 잔류시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이제 강상우, 송민규 남았죠. 사실 김기동 감독이 뭐 선수 장악이나 뭐 전술, 경기를 읽는 뭐 여러 면에서 K리그 현재 최고의 감독으로 손색이 없는데 지난 시즌 그 능력 보여주면서 감독상까지 받았잖아요. 3위 감독으로는. 올 시즌 더 그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포항의 구성을 보면 김기동 감독의 역량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번 스토브리그 포항의 어떤 핵심은 빈자리 메우기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인앤아웃에서 설명한 대로 핵심들이 떠났고 결국은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근데 사실 돈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결국 이게 문제였는데 일류첸코까지 팔았는데 그 돈까지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어요. 사실 김기동 감독이 재계약하면서 강상우, 송민규 잔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단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감독님 그냥 팔면 안 돼요? 진짜?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포항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선수를 사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떠난 선수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려면 이종용 포함해서 최소 10억 이상이 드는데 김기동 감독은 아예 그냥 지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입도 못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속병 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감독님 보살이세요? 이랬다니까요. 네. 일단 김기동 감독은 그래서 좀 외국인 선수 영입에 좀 올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기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도 영상을 봐서 눈수술, 인터뷰 보니까 뭐 다 선글라스 끼고 그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영상을 많이 봤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닐이 뭐 사실상 전력 외였으니까 그 선수 말고도 뭐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급을 찾고 그리고 오닐 이상의 선수를 찾으면 전력이 뭐 업그레이드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찾은 게 타시치, 크베시치죠. 네. 타시치는 저희가 썰에서 말씀드렸지만 족보만 놓고 보면 일류첸코보다 나은 선수다. 제가 울산 편에서 뭐 힌터제어 얘기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타시치 역시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 일류첸코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나보다 나은 선수다. 네. 사실 포항이 일류첸코 전에 데려오려던 선수가 있었는데 당시는 선수 개인 사정으로 영입을 못했습니다. 이때 사실 일류첸코를 데려오기 전 2년 전이죠. 데려오기 전에 1순위가 타시치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안 돼서 데리고 온 선수가 일류첸코였죠. 네, 그래서 이번엔 영입을 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m 90cm가 넘는 장신에다가 그런데 뭐 타깃이 아니라 제로톱에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가짜 9번 요새 유행이죠. 네, 그런 유형이고 득점력
좋지만 뭐 연계 능력 역시 좀 능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베시치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고 기술이 좋은 선수, 섬세함보다는 시원시원하게 볼을 차는 스타일, 이런 평이랑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선수는 좀 한국형에 가까운 선수를 좀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많이 뛰고 옛날 고정훈 뭐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 몇 명 있었는데 프런트, 뭐 코치진, 감독 모두 이구동성으로 크베시치 너야 이렇게 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났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예, 그렇다면 진짜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알렉스 그랜트는 전형적인 호주 스타일의 스케일 큰 수비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라시오스가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호 8이냐 왜? 하나 8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활약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 비시즌에 속을 조금 썩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얘기를 좀 하고 네. 감독님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입국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 시기를 자꾸 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단도 그냥 팔아버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들었고, 팔라시오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이 괜찮았거든요. 가운데도 세웠더니 잘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다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158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선수들 이상으로 존재감이 컸던 게 누구냐? 네. 최영준입니다. 캡틴. 예, 포항 공수 해기자 캡틴이었는데 한 시즌 반 동안 진짜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갔기에 김기동 감독이 사실 이 선수에 대한 빈자리를 채우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네. 당초에 이제 이수빈, 이승모로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올림픽에 차출된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오범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범석도 노장인데다가 부상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오범석까지 다친다? 오우. 그럼 가운데는 신인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준급 중미 한 명은 좀 있어야 한다는 게 김기동 감독의 생각이었는데 때마침 신진호 선수가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구단에 그랬대요. 내가 진짜 한 명도 얘기하는 애 없지 않냐. 진짜 진호만큼은 진짜 좀 해달라. 네.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구단에서 감독님 저희 진짜 없는데 뭐 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어쩔 수 없죠. 해드릴게요. 해서 됐다 그러더라고요. 김기동 감독이 신진호 선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고, 구단도 이제 이적료 연봉을 맞춰주면서 신진호의 포항 복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러면서 포항의 다음 시즌 골격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포지션 별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뭐 강현무. 네. 네, 리그 정상 골키퍼죠. 발 워낙 좋고요. 뭐 선방 능력, 여기 약간 좀 똘끼까지 갖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골키퍼가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고요. 아직 경기 운영이 약간 아쉽긴 한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 시즌도 포항은 골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선수가 아마 넘버 2로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수비로 가보겠습니다. 중앙 수비는 좀 변화가 있겠네요. 지난 시즌 주전 센터백이었던 김광석, 하창래가 동시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이었던 김광석 말씀드린 대로 인천으로 이적을 했죠. 하창래는 군입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감독 입장에서는 내 생각만 하면 진짜 상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하창래 선수 진짜 굉장히 폼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유력한 상황이고, 당초 그래서 포항에 영입을 드렸던 선수가 누구냐? 제주로 간 송준 선수입니다. 근데 뭐 시즌 중에 군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이었던 권한규가 센터백으로 전향을 하고요. 전민강 선수 센터백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주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뛰었잖아요. 네. 다시 중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알렉스 그랜트가 돌아왔고요. 지난 시즌 김해시청으로 임대돼서 우승을 이끌었던 이광준 선수를 김기동 감독은 4번 센터백으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일단 권한규랑 그랜트가 주전이 유력하고요. 전민광, 이광준이 백업으로 설 것이 유력한데 무게감이나 숫자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좌우 측면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왼쪽에 강상우, 오른쪽에 신광호. 오. 그러니까 김기동식 축구에서 중요한 포지션 어디냐? 좌우 풀백이에요. 그렇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수를 겸비했고 특히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두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존재로 포항 축구는 한층 더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강상우 이제 리그 정상급 선수로 거듭이 났고요. 신광훈 선수 최근 훈련한 모습 본 관계자들이 그랬다 그래요. 회춘했다. 예. 강원에서 느렸는데 왜 이렇게 포항에서 빨라진 거야?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김기동 감독은 축구 스타일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신광훈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 느린 선수도 아닌데다가 뭐 포항 스타일이 조금 더 직선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광훈은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왼쪽은 인천에서 온 김성주, 유망주, 김윤성이 백업으로 나서고요. 오른쪽은 박재우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습니다. 네. 김성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때에 따라 오른쪽은 뭐 권한규나 전민강이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숫자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선을 보겠습니다. 신진호가 가세하면서 무게감이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신진호, 오범석, 이수빈, 이승모. 오, 괜찮아요. 네, 이름도 괜찮죠. 네. 신진호를 축으로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바꿔갈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제 신진호가 들어오면서 사실 수비적으로는 최영준이 낫긴 하지만 신진호가 들어오면서 더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 몸 만들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2군에서 훈련 중인데 워낙 베테랑이라 바뀐 역할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신진호 선수가 과거 공미에서 주로 뛰었고 맞아요. 이제 빡투빡으로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서 좀 더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밑에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이 이수빈 선수 칭찬을 좀 하더라고요. 사실 전북에서 딱 돌아왔을 때는 야 몸이 이렇게 망가졌나? 1년을 거의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감도 완전 뚝 떨어져서 왔대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해 있잖아요. 김학범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GPS를 차서 기록을 보면 올리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뛴 선수가 이수빈이래요. 아니,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현장에 갔다가 김기동 감독이랑 얘기를 했어요. 경기 전에. 근데 이수빈 선수 그때 한참 떨 때예요. 물어봤더니, 수빈이 얼굴 잘 보세요. 시작할 때 표정 보면 벌써 지쳐 있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그 표정으로 똑같이 뛴대요. 90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뛴다고.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 대단하다고 할 정도의 선수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수빈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떠나기 전에 좋았을 때 폼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면 포항의 중원은 어쨌든 지난 시즌 이승모 선수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베테랑 오범석은 뭐 1인분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영준 시절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다. 오히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모도 많이 배우네요. 최용준한테 배우고 이제는 신진호한테 배우고. 그렇죠. 네. 많이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공격진의 포인트는 멀티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김기동 감독 실제 그렇게 선수를 좀 뽑았다고 하네요. 2선부터 보면은 네. 측면에는 송민규, 팔라시오스, 이광혁, 임상혁 여기에 강상호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 중앙에는 크베시치, 고영준, 이승모, 이현일, 팔라시오스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네. 송민규가 역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2세 카드에 이제 뭐 리그 정상급 윙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견제가 좀 심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 잘 넘으면 송민규는 진짜 탑 선수가 이제 되는 거죠. 지난 시즌만큼만 해준다면 송민규, 강상호 왼쪽 라인은 포항 공격의 중심축이 될 거로 보이고요. 임상엽 선수도 뭐 괜찮다,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 내리고 있고 이광혁이 현재 포항의 유일한 부상자인데 돌아오면 뭐 포항의 측면은 탄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은 크베시치가 중앙으로 나서는데 때에 따라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승모 시프트 가능하고요. 센트럴 팔라시오스 다시 한번 쓸 수도 있고요. 크베시치가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선이 지난 시즌보다 약간 공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요게 활동량과 조화를 이룬다면 또 다른 유형의 재미있는 공격 축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포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더라고요. 네. 타시치 얘기 좀 해주시죠. 최전방에 타수치가 씁니다. 문제는 뭐냐?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이호재가 유일한 정통 공격수고 네. 여의치 않으면 이현일, 송민규, 팔라시오스로 최전방을 돌려야 되는 게 김기동 감독 보관이거든요. 네. 타시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스타일만 놓고 보면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제로톱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근데 포항 이선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미리 비디오랑 뭐 패턴 플레이를 다 자료로 만들어서 보냈다고요. 야, 너는 내려오면 안 돼. 안에서는 해도 거기서 너 마무리 잘해야 돼.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타시치가 이 부분 적응하는 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 타시치가 뛰기 전까지 어떨지 타시치가 뛰기 전 그리고 빠졌을 때 어떨지 포항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습관적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 선수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항의 성패는 결국 타시치, 크베시치가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인데요. 네. 김기동 감독은 두 선수가 기대만큼 한다면 베스트 11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낫다라고 진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지난 시즌 중반에 심상민과 김용환이 떠나면서 좌우 풀백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었는데 맞아요. 지금 어쨌든 강상호, 심광훈이 자리하고 있고 중앙은 또 다른 형태로 여러 옵션이 있고 앞서 언급한 대로 대체할 선수들이 지난 시즌 158만큼만 해준다면 포항은 전력이 오히려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관건이 뭐냐? 타시치와 크베시치의 합류 시점입니다. 타시치와 크베시치가 2월 중순은 돼야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요.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행정적으로 현재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네. 비자 문제가 좀 있는데 일찍 뽑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냐 2월 중순에 들어서 자가격리 2주 하면 3월이 넘어가요. 개막인데. 그럼 또 몸 만들어야 되고 팀 훈련하고 하면 4월이 지나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포항의 최전방은 지금 타시치를 제한 무게감 있는 선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때까지 어떻게 해주냐가 포항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그랜트 선수는 2월 2일에 들어오고요. 팔라시오스는 자가격리가 끝나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들어왔구나. 합니다. 네, 네. 네. 포항이 사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외국인 선수 포함해서 풀스쿼드로 일찍 훈련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 오늘은 늦게 들어왔지만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이 선수들은 전부 다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선수, 반 시즌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팀의 구성이 만들어진 채로 조직 훈련을 완벽하게 했었었는데 올 시즌은 그렇지 않은 게 김기동 감독의 굉장히 큰 고민인데 전체적인 국내 선수들의 훈련 성과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전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선수 없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포항이 좀 더블 스쿼드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뭐 카타르에서 버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홈앤더웨이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스쿼드 상으로는 와 버티기 힘들다 했는데 지금 남아서 뛰면 되니까 게다가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보다는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 포항의 상황인데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합류하고 어떤 시점에서 돌아오느냐 이 포인트만 잘 한다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김기동 감독은 올해 사람들은 좀 그런데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즌 초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강상호 선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요. 일류첸코 물어봤어요. 그때 떠나기 전인데 일류첸코 떠나면 어떨 것 같냐? 겁나지 않냐? 근데 약간의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일류첸코 잘하는 수비수가 어딨냐. 일류첸코 막는 법 역시 잘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쫙 보니까 약간 중앙수비 정도를 빼면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맞아요. 네. 더럽다 하면서도 이 정도 스쿼드는 갖췄구나. 그러니까 아주 네.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송민규, 강상우를 남기기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요. 신진호가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보강은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포항의 굉장한 장점 22세 카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거든요. 이수빈, 송민규, 고영준 뭐 다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신인급 선수들 중에서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포항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타시치, 크베시치 합류 시점 그리고 합류한 뒤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 선수들이 잘만 해준다면 올 시즌 포항은 또다시 울산, 전북의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하기 전에는 빅4 간다 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팀 정도의 전력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스쿼드 분석 했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신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